소유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강마을 통합재건축 추진준비위원장 신희붕입니다. 오늘은 얼마 전 발표된 97 부동산 대책과 이후 발표된 대책에서 일기 신도시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앞으로 진행될 금강마을의 계획에서도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발표된 97 대책입니다. 일기 신도시에 관련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선도지구 이후 추진 방식은 주민 직접 제안 방식입니다. 전에도 간단히 설명드린 바 있지만 이제는 동의서를 걷어서 제출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비계획안을 직접 만들어서 들고 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연차별 정비 예정 물량을 초과하는 제한도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부천 중동의 경우 한 해 4,000세대의 물량이 배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이 물량을 넘어서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지자체별 이주계획이 충분한 경우에는 이 4,000세대를 초과해서 주민 제안을 받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천시의 경우에 대장신도시를 비롯한 이주대책이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라서 충분히 초과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제가 부천시 도시정비팀장과 직접 통화하여 확인하였고 국토부 역시 9월 26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중동의 경우 2026년에 22,000세대를 상한으로 하여 구역 지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 계획에 대비해서 5배 이상 늘어난 물량으로 자세한 예전 물량은 부천시가 차후에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는 선도지구에 적용하던 추진 절차를 이후 추진되는 사업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금융지원도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제 선도지구와 마찬가지로 주민대표단의 구성, 예비사업 시행자의 지정, 정비계획 수립 순으로 사업이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아직 이 부분에서는 법 제어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앞으로 금강마을이 어떤 계획으로 통합재건축을 추진해 갈지에 대한 계획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부천시 간담회,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개정, 주민대표단 선정, 용역업체 선정, 사업시행방식 설명회 및 설문조사, 사업시행방식의 결정 및 예비사업시행자의 신청, 부천시 마스터플랜 수립, 정비계획안 작성 및 주민 직접 제안으로 정비구역 지정 신청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각 항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천시 간담회입니다. 9월 7일에 발표된 계획은 국토부의 계획이고 세부적인 계획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부천시는 마을별로 소통할 수 있는 간담회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간담회를 통해서 국토부의 계획을 부천시에서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추진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주민 제한 방식의 신청은 언제부터 받게 되는지, 또 한 해 지정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될지, 또 이 과정에서 부천시가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될지도 상세한 부분의 계획이 이 단계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간담회 이후에 더 자세한 내용을 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의 개정입니다. 현재 선도지구에서 실험적으로 적용했던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 시행자는 법적으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이 주민대표단과 예비사업 시행자의 법적 지위가 정확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법적인 지위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용역업체와의 계약 체결과 같은 법적 행위도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적 효력이 없는 업무협약, MOU 정도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라 잡음도 있었고 업체가 갑자기 빠진다고 해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도 없고 분쟁이 발생해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97 대책에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법제화하기로 하였고 이 과정을 통해서 사업이 좀 더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주민대표단의 선정입니다. 이 노특법의 개정을 통해서든 아니면 부천시나 국토부의 절차적인 지원을 통해서든 이 주민대표단의 법적 지위가 보장되고 계약을 비롯한 법적 행위가 보장된다면 선도지구와 마찬가지로 주민대표단을 선정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미 주민대표단 구성을 마친 단지들도 있지만
노특법에서 법제화를 진행하면서 주민대표단의 자격이라든지 구성 방식에 변화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노특법 개정 이후에 주민대표단 구성을 추진하는 것이 주민대표단 구성을 또다시 하면서 또 동의서를 진구하는 수고와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재건축 사업에서 속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절차적인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적인 문제가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 의도가 아무리 소유주를 위한 선한 것이었다 할지라도 비대위의 결성이라든지 또 소송으로 이어지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또 만약의 경우 집행부가 사법 처리될 경우에 공석이 되어버리면서 또다시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금강마을의 주민대표단 구성이 좀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더 안정적이고 확실한 법적 정당성을 바탕으로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차분히 믿고 기다려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용역업체의 선정입니다. 이 주민 직접 제안 방식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려면 정비계획안을 작성해서 들고 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비계획안은 몇 장짜리 문서가 아니라 거의 한 권의 책입니다. 정비구역의 면적, 공동시설의 설치, 용도, 건폐율, 용적률 계획, 교육, 환경, 재난방지 계획, 토지이용 계획 등 정말 방대한 내용이 반드시 담겨야 하고 이는 소유주들이 아무리 열정과 노력을 모은다고 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반드시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도시계획, 설계, 정비사업 전문관리업 등의 전문업체들을 잘 고르고 계약을 잘 체결하는 것이 정비계획안 작성의 가장 첫 단추를 잘 끼우는 일입니다. 제대로 된 실력 있는 업체를 고르고 최대한 소유주들의 이익을 보호하면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가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사업 시행 방식 설명회 및 설문조사입니다. 이 선정된 용역업체들과 손발을 맞추어 가면서 정비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이제 공공이냐, 신탁이냐, 조합이냐 이 세 가지 방식 중에서 어떤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할지 소유주분들께 충분한 정보와 설명을 드리고 투표를 하실 수 있도록 설명회를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 설명회를 통해서 각각의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투표를 통해서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소유주 여러분들의 투표로 결정된 사업 시행 방식에 따라서 부천시의 예비사업 시행자 지정을 신청하게 되고 부천시의 지정을 통해서 예비사업 시행자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부천시의 마스터 플랜 수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천시가 다른 지자체들과 조금은 다른 방식으로 간다는 점을 먼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이미 나온 기본계획에 맞춰서 정비계획 초안을 작성해서 들고 가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정 및 보완 요청을 하게 되고 그렇게 또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면 다시 심의를 거치는 과정을 정말 여러 차례 반복해서 정비계획을 확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기 신도시의 경우에 여러 단지가 동시에 초안을 접수할 경우 이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는 작년 말부터 이미 마스터 플랜 수립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마스터 플랜이라는 건 이미 발표된 기본 계획보다 훨씬 더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미리 제공해서 심의와 수정이 계속 반복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획입니다. 제가 부천시 도시정비팀장과 직접 통화한 결과 이 마스터 플랜은 내년 5월쯤 완성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기본 계획만 가지고서 정비계획안을 미리 작성할 경우 많은 부분에서 수정이 진행되어야 하므로 시간이 더 지체될 수 있고 계획의 통일성도 유지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정비계획안 작성은 마스터 플랜 완성 이후로 하는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천시는 계속 자문단 회의를 진행하면서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중상동 연결공원의 조성계획, 보행축, 통경축, 바람길 확보를 비롯한 주민 제한형 특별정비계획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제한 접수 시기는 다른 지자체보다 조금 늦게 시작될 수 있지만 상세한 마스터 플랜을 통해서 수정 보완의 절차를 최소화하면서
결국 정비구역 지정 시기는 다른 지자체보다 오히려 앞설 수도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이 부천시의 계획이고, 이에 맞춰서 우리 금강마을도 차분히 준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보다 부천시의 주민 제한 접수가 늦어질 수 있는 부분과 이것이 결국 정비구역 지정을 더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계획이라는 점을 양해를 부탁드리고, 부천시 마을별 간담회 이후에 상세한 계획에 대해서 또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정비계획안의 작성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입니다. 이렇게 내년 상반기 부천시 마스터플랜이 완성된 이후에 본격적인 정비계획안 작성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물론 마스터플랜 완성 이전에도 개략적인 부분은 미리 작업을 시작하겠지만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는 시점은 마스터플랜 완성 이후가 될 것입니다. 정비계획 초안이 완성되면 소유주 여러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시는 추정 분담금의 규모도 알려드릴 수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시 동의서를 진구하여 정비계획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투표 및 설명회에 대한 준비를 해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 19일 분당에서 2차 선도지구 지정 방식에 대한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내용은 정비계획안은 내년 상반기부터 접수 예정이지만 구역 지정은 접수 순서가 아니라 최종적으로 심의를 통과한 순서로 내년 하반기 중 지정한다는 것입니다. 즉, 먼저 접수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완성도 있게 정비계획안을 만들어서 먼저 심의를 통과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부천시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부천시와의 간담회 이후에, 그리고 각 단계별 진행 상황에 맞춰서 또다시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의 계획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은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저희 단톡방이나 카페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내용을 또 정리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금강마을 통합재건축을 응원하고 계시는 소유주 여러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고 언제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